안녕하세요. 자기이해 코칭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네이버 나우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방영하는 이승윤의 Who Are You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Who Are You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싱어게인의 30호 가수로 유명한 이승윤 님이 호스트가 되어 출연하는 가수와 더불어 그 가수의 삶과 음악 이야기, 그 가수가 자신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이지요. 20분 내지 30분간 진행하기에 짧은 듯한 시간이지만 꽤 신선하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군요. 가수로서 1회차에는 지코님, 2회차에는 허윤주님, 3회차 기리보이님이 출연했었고 4회차엔 헤이즈님이 출연했습니다. 이번 4회차 출연자인 헤이즈님과 이승윤님은 서로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더군요. 헤이즈님이 연령은 더 적은데 방송에 가수 데뷔한 것은 훨씬 빠르죠. 헤이즈님은 이승윤님이 인생 선배님, 이승윤님은 헤이즈님이 방송 선배님이라는 것이 이유였지요. 헤이즈님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모두 선배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대본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그러기에 이승윤님의 질문이 매우 중요하지요. 이승윤님의 성격상 매우 신중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준비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포커스는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 추구하게 된 음악의 방향, 음악이 나에게 주는 의미, 음악과 삶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등과 같이 가수로서 어떤 본질적 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승윤님 자체가 폐허가 된다 해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존에 나아가 본질의 나를 찾아가는 것에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다른 가수에게도 이 부분이 매우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윤님의 어린 시절 음악을 어떻게 접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헤이즈님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전축의 80년대 감성 발라드 음악들을 항상 틀어놓아 자연스럽게 음악을 대했다고 하더군요. 주로 이문세님, 윤상님, 변진섭님, 신승훈님의 노래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음악이 조기 교육이 된 셈일 뿐만 아니라 노래를 통해 그의 감성이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헤이즈님은 자신이 아무리 행복을 느낀 순간에도 이별의 감성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는 아마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노래와 함께 그 당시 노래 장인들의 깊은 감성을 함께 물려받은 듯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노래 중 하나를 소개했는데 변진섭의 로라였지요. 애절한 감성으로 이별의 아픔을 드러낸 노래입니다. 자신의 음악에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서 프리스타일님 그리고 그의 노래 그리고 그 후를 들었습니다. 이별의 아픔과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긴 노래인데 그녀에게 매우 익숙한 감성의 노래이지요. 그런데 도입부부터 랩으로 시작하며 이 노래의 특성상 랩과 노래가 번갈아 나오는 형식이기에 매우 신선한 자극이었으며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 스타일을 발견한 것이지요. 이때부터 노래 가사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기장에 랩이 포함된 가사들을 쓰고 거기에다 멜로디를 입히는 작업이었지요.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에 들어선 계기는 다소 엉뚱하더군요. 헤이즈님은 대학교에서 경영학과에 다녔는데 수업 중에 맨 뒤에서 강의를 안 듣고 열심히 가사를 쓰다가 교수님께 걸려 교수님에게 가사를 보여드렸더니 넌 그냥 이걸로 해라. 내가 학교를 다니고 싶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다닐 수 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힘들어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서울에 와서 알바를 두세 가지 하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음악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그 이후 음원 깡패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요. 이승윤님의 질문은 그녀가 이별 감성을 통해 이별의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계속 그럴 것인지, 즉 이별에 대한 노래가 그녀가 추구하는 방향성인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인정하더군요. 첫째는 헤이즈님은 자신이 아무리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을 하고 있어도 이별에 대한 영감이 떠오른다고 하더군요. 또한 자신의 이별에 대한 실제 경험들이 이런 가사를 쓰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러나 많은 이별의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한 이별에 대한 느낌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그리고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하더군요. 이를 보면 어려서부터 이별을 주제로 한 감성 발라드를 많이 들어 이것이 내면에 내재화되어 있으며 그의 꽤 아팠던 이별의 아픔 역시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있기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별의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 중에는 이것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분야의 것을 보여주어야겠다는 부분엔 자신이 없기에 자신이 튼튼한 돌다리를 걸어가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승윤님의 의문점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면 가사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인데 그 대상은 본인이 가사의 주인공임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란 의문점과 자신 역시 이별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의 가사는 자신이 없어 전혀 못 쓴다고 하더군요. 만약 쓴다면 fake, 즉 직접적인 가사가 아니라 돌려서 쓰지 않을까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헤이즈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었고 많은 이별의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취지에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윤님의 경우 자신과 헤어진 대상조차에게도 혹시 누가 될까 신경 쓰는 부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언제까지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승윤님은 자신의 음악의 생명력이 매우 짧지 않을까란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마디로 음악 활동을 자기적으로 하는 것은 스스로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는 취지인데 이는 헤이즈님도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헤이즈님은 자신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과 에너지로 음악을 만들고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만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군요. 그들의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 인생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헤이즈님은 두 곡의 노래를 불렀는데 돌아오지 마와 없었던 일로입니다. 돌아오지 마는 떠난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돌아오지 말라고 하지만 진심은 돌아오길 바라는 양면의 갈등을 담은 노래라면 없었던 일로는 이제 이별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더군요. 매우 감성적이면서 트렌디하다는 느낌의 곡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꽤 흥미로웠던 것은 그들의 성향이었습니다. 방송 티저에서 헤이즈님이 자신과 이승윤님이 매우 잘 맞다고 MBTI를 질문했었지요. 그러면서 자신은 ISFJ라고 했습니다. 이승윤님은 INFP라고 대답했지요.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고들 하더군요. 이 방송을 보니 두 분의 성향상 매우 닮은 부분과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더군요. 이를 간단히 적어보면 두 분의 MBTI에서 보듯이 I와 F가 서로 같습니다. I는 심리적 에너지를 자신의 내부 세계에서 얻는 것을 선호하는 내향형을 말하며 F는 사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감정형 혹은 정서형을 말합니다. 이 두 성향이 모두 있는 사람들은 수용성이 높은 편입니다. 즉 마음이 따뜻한 편이며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상대를 포용하려는 마음이 강하고
또한 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측면이 강하지요. 두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측면이 높더군요. 헤이즈님은 신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지만 이승윤님은 헤이즈님이 이석증이 왔다고 하자 극구 신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또한 방송 중에 보면 서로를 배려하려는 태도들이 자주 보이더군요. 이승윤님이 현재까지 해왔던 게스트들 중에는 가장 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4차례 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서로 배려해 주려는 높은 성향의 사람을 만났기에 더욱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측면도 보였는데 그들의 MBTI상 헤이즈님은 SJ, 이승윤님은 NP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는 감각, 즉 오감각, 숫자 감각, 현실 감각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서 현실 세계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실제형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N은 직관, 즉 세상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이상추구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J는 판단, 즉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방식을 선호하는 성향으로서 목표 추구형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P는 인식, 즉 하나의 것보다는 다양한 것을 선호하며 융통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선호하는 유연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와 J가 복합화되면 현실적 결실을 잘 맺습니다. 목표가 정확하고 이를 순서대로 나아가는 데 능합니다. 또한 안전추구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파는 경향이 많지요. 다른 분야에 일부러 기웃거리지 않고 자신이 잘하는 드분야에 매진하는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N과 P가 복합화되면 통찰 융통성이 높은 편입니다. 겉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이 높으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지요. 또한 이를 바탕으로 통합하는 능력이 뛰어나지요. 다만 젊어서는 추상형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선 현자의 모습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젊은 시절엔 스스로 방황을 많이 할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두 분이 쓰는 가사를 보면 헤이즈님의 가사의 경우 그 의미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지요. 마치 감각적입니다. S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반면에 이승윤님의 가사의 경우 몇 차례를 곱씹어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제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N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아마도 성향상 두 사람 중 음악에 대한 고민의 강도는 이승윤님이 더욱 깊을 수 있으며 언젠가 음악을 떠날 가능성도 이승윤님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예계의 속성상 좀 더 감각적일 때 대중의 선호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또한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보다 수월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NP의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이승윤님이 자신의 음악의 생명력이 짧을 것 같다고 말한 대목과 관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승윤님 주위에는 이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잘 잡아주는 분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인들의 고민과 음악을 추구하는 그들의 내면의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공감되고 한편으론 그들의 치열하게 사는 모습이 참 귀감이 되기도 하네요. 이승윤님의 이야기처럼 두 분 모두 자연스럽게 그들의 음악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한가득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